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 좀 봐볼게요. 지난주도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거의 1, 2, 3, 목, 금, 금요일날 폭등.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주 거였는데 요거는 그죠. 지난주는 올라가다 목, 금, 목요일날 올리고 금요일날 십자선 비슷했는데 월, 화, 수 내렸던 거 그냥 목, 금에 다 올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근데 피보나치 23.6% 레벨이 14,406이에요. 여기 빨간색. 그래서 여기까지는 트라이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뚫고 난 다음에 위로 더 막 올라갈까? 이건 한번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제가 그 테크니컬 하기 전에 변동성들을 쭉 한번 다 모아서 보거든요. 리얼라이즈 변동성, 그 다음에 원데이 빅스, 그 다음에 그냥 빅스, 그 다음에 볼큐. 볼큐는 나스닥의 변동성 지표죠. 그리고 S&P랑 나스닥이고요. 볼큐는 나스닥이랑 링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빅스는 S&P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는 17인데, 실제로 리얼라이즈드가 17.58, 15, 예전에 여기 막 5%대까지 내려갔던 건 다 기어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내재 변동성으로 대체적으로는 붙어요. 너무 떨어지면은 분명히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결국은 볼린저 밴드가 리얼라이즈 변동성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볼러티리티로. 그래서 결국 이걸 보나 저걸 보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밴드가 모여지면은 사거나 팔아야 된다. 이 얘기가 결국 변동성이 떨어지면은 사거나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변동성이 찢어진다.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부채 협상 한도 때문에 제일 특이점은 맨날 원데이 빅스가 빅스보다 아래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다. 원데이 빅스 20.34. 그래서 17.94가 빅스인데 그보다 높죠, 훨씬. 그래서 1% 이상은 움직일 것 같다. 16이 1%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16볼이면은 매일매일 1% 이상씩 움직여야 되는, 1%씩 움직인다는 뜻이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변동성이 올랐어요. 보통은 지수가 올라가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변동성이 떨어져요. 커브상으로 보면. 네. 근데 실제로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숏 커버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옵션 매도했다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도 약간만 올라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빅스가 너무 낮은 레벨이 있는 게 아닐까? 나스닥이랑 두 개 비교해 보니 이게 지난주에 한번 봤었잖아요. 나스닥이랑 S&P가 둘 다 17%대로 똑같더라. 이상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땐 다시 벌어지게 된 거죠. 얘랑은 한 2%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변동성 스프레드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옵션들을 가지고 델타 진 다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관 얘기예요. 개인이 그렇게 해서 뭐 되게 저 리스크에 뭐 하이 리턴을 갖기에는 막 증거금도 넣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프로치하는 거랑 기관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를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로는 초보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저도 뭐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17%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재 변동성이랑 이제 비슷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아니면 이 레벨에서 계속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오른쪽 예상하려고 이쪽을 보는 거지 뭐 이거 뒤에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여기 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뒤에 쪽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 내에서 그림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지수 급락 없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빅스 같은 경우는 S&P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박스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현재 있는 밴드 레벨보다는 어느 정도 위든지 아래든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밴드 형성을. 보통은 그러니까 빅스나 변동성들은 이렇게 밴드를 잡으면 이 기간 동안에 위아래 선을 그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 구간에서 작년 말서부터 위에 이렇게 점프 올라와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왔을 때는 그러니까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바닥에 붙었을 때 사놓으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가니까 변동성 매수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레벨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윗단에 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채 협상 끝나고 뭔가 썸띵 해프한 뉴스가 나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앞쪽에 있었던 약간 상승돼 있는 변동성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부채 한도 끝나고 나서 시장 흐지부지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변동성은 아래에 있는 거니까 시장 변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로만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는 정고점이 여기였다가 일로 바뀌는 바람에 이걸 좀 이제 크게 그렸어요. 여기였었거든요. 계속 정고점 얼마냐 그랬을 때 13,72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뚫었었죠. 지난주에. 그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채널들은 제가 그냥 예전에 그려놓은 채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 채널 상단 부분에 이미 붙어버리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23.6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레벨까지 진짜로 왔어요. 오기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는 매도 칠래라고 얘기를 하면 물음표긴 물음표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매수보다는 수익이 낼 가능성이 현재 상태로는 더 많죠. 그냥 테크니컬리 보면 여기서 조정은 거치고 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 큰 추세를 일단은 상승 추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큰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매도를 안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디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빠지면 사고 뭐 올라가면은 안 산다 뭐 이렇게 결정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인의 리스크 애퍼타이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 선들은 그냥 2021년 11월 달에 고점하고 2020년 3월 달에 거를 만들면 이렇게 피보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대로 선 그어놓고 그냥 채널 그려서 쭉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쭉 업쪽 올라가는 쪽으로 다이버전스 계속 나왔고 위로도 뚫렸기 때문에 위까지 올라왔고, 근데 약간은 여기 레벨도 그렇고 여기 레벨도 그렇고 여기 레벨도 그렇고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 레벨이었으니까 조정을 좀 소폭 거쳤고 여기는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테크니컬리 보면 저는 여기서는 약간은 조정해서 이만큼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래? 그러면 이 보라색 선에서 요선 또는 두 번째 선, 요선은 어딘가 하면 2점, 2점, 요점 3점을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리바운드 떨어지면은 두 번째 있던 전 저점, 전 고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죠.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거 두 개가 만나니까 여기쯤에서 반등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조정하면 여기서 사야지. 지금 여기서 못 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 부분들은 최대한 선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위주로만 저는 보기 때문에 나머지 인디케이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된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격도가 너무 크다. 이게 지금 121선이고 이게 15일선이거든요. 15일선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원래 뭐 12일선, 11선 이런 거 쓰는데 15일선으로 제가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5일선에서 점프 바닥 받고 다시 여기서도 점프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15일선이면 그래도 그렇게 이격이 커지지 않거든요. 단기라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올라간 거는 너무 이격이 커졌고 여기서 부채 협상이라고 해서 뭐 2, 3% 올라가 주면은 그냥 포텐셜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뭐 2, 3%라도 먹겠다고 들어가는 숏 포지션으로는 충분히 확률상으로 높은 게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걸 질런다라고 하긴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여기서 맞고 숏을 쳤어도 여기 내려오면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300포인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3, 400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뭐 그 정도 먹어가지고 먹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되게 잘 나와야 돼요. 먹고. 예. 그리고 뭐 그 홀릭스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지만 저도 원래 테이바 생각에서는 롱으로 잘 먹었어야 되는데 제 맘대로 막 하다가 이제 뭐 로스컷 하고 막 이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살짝 먹을 때 엔비디아 전에 걷기로 마음 먹었었나 제가 그날 깜빡하고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걸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로 했으면은 엑시트 했었을 것 같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을 그냥 보는 바람에 그냥 이제 다 하고 로스컷 해버리고 그냥 저는 끝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그냥 저는 테크니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예전에 드렸죠. 그래서 추세 강함 약함, 고변동성, 저변동성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그마 바운더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여드렸지 비교 변동성, 그냥 볼큐 변동성으로 레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해서 날수 계산해가지고요.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이제 엔트리 레벨이나 엑실 레벨들을 그냥 요 기준으로 근처에다가 이제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완전 그냥 직관이죠.
그 다음에 이 이동 평균선이랑 부닥치냐 안 부닥치냐, 얘랑 가까운 점이 어디냐, 며칠이냐, 이런 것들 생각해가면서 선은 대략적으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피보나치 윗선, 예, 윗선 근처 14,406을 트라이는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건 다 지수예요. 그래서 선물들로 할 경우에는 베이시스 같은 거 고려하시고, 뭐 TQQQ를 하려고 그러면 TQQQ 하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그 선택하셔서 뭐 적용해 보셔도 되고, 뭐 한번 본인이 직접 다 해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선물로 적용을 하시든 TQQQ, SQQ 뭐든지 뭐 각자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도, 그리고 저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술적 분석만 봐도 안 되고 테크니컬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만 봐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를 잘 믹스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버래핑 되는 거, 교집합들이 많아졌을 때는 포지션을 좀 많이 가져가고, 교집합이 안 생겼을 때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니까 포지션을 좀 적게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썼던 게 14,310의 매도가 있었는데 이때 뚫었죠. 그래서 이때 매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매도되면서 이전 고점 수준에서 엑시스를 하겠다. 그리고 로스컷은 위로 더 올라가서 지금 이 406을 뚫고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뚫고 위로 아예 올라가 버리면 그냥 이제 진짜 뭐 어떤 스퀴즈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엑시스다. 로스컷은 항상 엑시스는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안 하고 두 계약 정도 매도해서 더 이상 추가 매도는 안 하겠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엑시트하고 나면은 조금 더 빠지면 이 밑에 선, 아까 전고점까지는 먼저 엑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가서 올라가는, 어디까지 이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조정을 한번 더 거치면 여기 밑에서 한번 더 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